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요즘 아마 비만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미 대부분 수익 실현을 했죠. 인벤트지 랩도 그렇고요, 펩트론도 그렇고 블루엠텍도 그랬습니다. 물론 한미약품까지 해서 꽤 많은 종목들을 이미 꽤 일주일 이전에 대부분 수익 실현을 또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정도 왔을 때 지금 거의 사실 출시가 임박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다고 하면 거의 뉴스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쪽 분야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 관리 모드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관련돼서 사실 지난주 주말에 이쪽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재정 정책을 갖다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유동성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이 구리값이 상당히 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동 정책 관련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좋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접근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4분기에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 부분 잠깐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3시부터 시간의 거래까지 우리가 어떤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 하루를 또 정리하는 순간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들을 저는 뭐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머니큐어 스쿨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 저도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의외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이렇게 드리블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판단 내릴 때 이게 결정을 탁 내리는 부분들을 상당히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너무 깊으면 안 된다. 시그널 플레이하고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직관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유동성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성장률이 이제 5%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5%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웬만한 정책들은 빨리빨리 펼쳐놔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미국의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10월달 한 달 동안은 중국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책을 갖다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늘도 나온 뉴스가 중국에서 특별 국채를 좀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대출 나가 있는 것들도 어떻게 낮은 금리로 다시 대환 대출을 또 진행하는 내용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구리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중국 경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화장품 관련된 소비재 부품들 같은 소비재 관련된 품목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구리 가격 상승하는 관계로 우리가 포커스 오늘 잡은 거는 저는 전력, 인프라, 전력, 전선 이쪽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종목들을 다시 공략을 또 해 나가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요. 저는 뭐 LS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몰라서 안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고점 단계에서 계속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성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보통 분들이 거래하기 좀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은 LS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 도성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가온전선, 요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 지금 하이볼티지 다이렉트 케이블, 요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장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부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3년치 정도는 끄떡없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고요. 여기서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AI 반도체. 결국은 AI가 성장하면서 거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노후화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 또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계속 그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리페어링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구리 가격에 대해서 연동해서 가는 부분들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대부분 그런 거에 연동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보다 하루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은 게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동성 정책을 펴고 경기 부양책을 좀 펼쳐나가고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 포탄 이런 것들 대부분 만들 때 구리 소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앞에 보면 구리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L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최근에 보면 이제 수익을 여기서 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거의 한 열흘 가까이 내내 이렇게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데 크게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금 이렇게 아래로 끌고 눌러 들어오는 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는 뭐 많이 눌리고 들어왔죠. 그래도 나름 그래도 눌리고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부터 좀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저는 항상 보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첫 번째 거는 좀 스킵하자. 차라리 윗단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그널이 좋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요 60일 이평 요 라인 여기 20일 이평 이렇게 올라오는 요 라인 어디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클로징 벨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고요. 시간의 거래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LS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쭉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 공장 증설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매물이 여기 쌓여 있는 이 구간만큼은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 뭐 실제로 이제 좀 스윙 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수익이 나거나 매크로가 좀 안 좋을 땐 털고 나와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14만 5천 원 정도는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14만 5천 원 정도면 상당히 뭐 그냥 소소 괜찮은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윗단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들이죠. 업황이 나빠요. 업황이 좋습니다. 다만 뭐만 안 받쳐주는 겁니까? 시장에 수급이 안 받쳐주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겠습니까? 예, 가장 업황이 좋은 것부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좀 높이고 고점은 높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플레이는 하겠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방은 좀 경직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조금 환율의 변동성이 발생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수급이 안 좋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경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지수가 하방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강원전선 같은 경우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 여기서부터 보이면 이 종목은 제가 털지 않았잖아요. LS 털고 막 이렇게 해서 웬만한 거 수익 나는데 그거 다 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업황이 좋은 종목을 다 털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마 여기서는 지금 1% 정도인데 지금 실제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아마 6% 정도 아마 상승하는 걸로 좀 전에 체크를 했으니까 6%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홀드하고 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가운전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홀드앤고 진행하는 의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 쪽 같은 경우는 매수 준비를 좀 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S를 공략하실 분이라고 한다면요.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보유하고 있고 홀드라는 의견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항상 여기가 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가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마 32,000원, 33,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평균 매수 단가가 아마 거기서 잡히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주 높으신 분이 35,000원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홀드앤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 사실 지난주에 뭐 이런 아주 좋은 뉴스들 아주 기자들이 열심히 그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거의 리포트급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초고압 벼락기 있잖아요. 이쪽 부분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산 라인을 가져가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만약 과거에는 이제 중전압 변압기 이쪽으로 갔는데 초고압 변압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수익성이나 이익성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자, 5년치 일가문 확보가 했다. 거기에 이제 초고압 변압기 생산 현장 이렇게 또 체크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현장을 실사한 내용들을 갖다가 기자들이 다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그동안 LS 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한 2달, 3달 전에 고점을 딱 찍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지금 정도 자리면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를 좀 포인트를 가자라고 생각해보면 LS 일렉트릭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해. LS에 대비해서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LS 일렉트릭보다는 LS를 잡았는데 이번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주장고 좋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월달 매크로 안 좋을 때 이 부분은 피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LS를 거래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눌림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포지션은 기술적으로도 매수 포지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잡아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잡아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을 갖다가 추가로 포트폴리오를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이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꼬여 있지 않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매물이 여기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물을 던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업사이드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기관이나 외국인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는 포지션 상당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환율이 고점이었어요. 고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종목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종목이 LS 일렉트릭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성이야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윗단 어딘가에서 기술적으로도 트레이딩을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고점까지 가겠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시그널을 보고 플레이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으로 들어간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6%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모니터링을 해야죠. 왜요? 이거 평균 매수 단가도 조금 조절해 나가. 한 번에 100%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시그널 사이에서 가면서 다음 요번 주 내는 어떻게 되냐? 매수를 좀 해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고요. 매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하고 제가 가온전선은 자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포팅 해드리는 걸로 의사결정을 좀 내리고요. LS 일렉트릭은 아직 저는 볼 땐 시그널 쪽으로 매수 플레이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하나증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3분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YY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사실은 다른 방산주 같은 게 쫙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그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4분기는 좋아요. 그래서 이게 3분기 같은 경우는 조업일 수도 좀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쉬는 날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인 뭐 매출이나 규모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쉬는 날이 많으면 그만큼 어때요? 당연히 좀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있다면 폴란드 관련된 악재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해결되어졌다라는 뉴스로 대략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있는 건 예상치, 그러니까 4분기 예상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많이 깊이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어려워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만 제가 항상 지론이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2 대표선 아랫단에 들어오면 그냥 넉넉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기 내내 222등평에서 아랫부분에서 잡아주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이고 222등평은 하단이고요. 상단 업사이드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 길게 보면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큰 목표가를 7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이제 피어 그룹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갖다 측정했을 때 뭐 얘기입니다. 보통 25 이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뭐 근사하게 리포트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 5년도 한 말 정도 됐을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가는 과정은 또 가보긴 하겠죠. 12개월 포워드 개념으로 좀 책정을 했는데 저는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4분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4분기 하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요거만 볼게요. 여기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하고 여기 예상치 가이던스 이거는 난 글쎄요. 한국항공우주가 자료를 내놓을 때 이미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걸 공급할 예상을 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1쿼터, 자, 2쿼터 대비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2쿼터에서 3쿼터 넘어오는 과정 그 중간에서는 되게 주가가 낮은 구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치가 뭐예요? 일단 YY 성장하는 것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닥선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220일 라인 아니면 240일 라인, 이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산주 관련된 내용들이 네거티브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기준치로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신규 수주 내용하고요. 수주 잔고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소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주 비즈니스잖아요. 수주량이 떨어지면 주가가 빠질 거고요. 수주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한국항공우주의 매력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기 들어오는 구간, 여기서 이걸 매수를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에서 잡으면 되겠어요? 안 잡히겠죠? 잘. 왜냐면 이건 매크로 안 좋을 때 겁나서 또 못 사시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기도 지금 눌리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지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뭐 좋다고 했어요? 4분기 좋다고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 좋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서 잡아줘야지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익성 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 맥스점이 여기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단계를 좀 보시고 이 아래쪽 그러니까 52,000원 언더 쪽에서 잡으시고 57,000원 상단에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10%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이슈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따라주는 환경이죠. 시장에 대해서 받쳐주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지금 목표가가 높고 또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 거래하기 힘드신 분, 제가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고점 플레이 하는 것들은 잘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께서는 그거 팔로우 하다가 주가 배드 시그널 나오면 못 던지시거든. 그리고 한번 물리면 또 꽤 상당 기간 아파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고점에서 물리면 적어도 몇 달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죠. 예, 3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고점 플레이는 그만큼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고점 플레이 잘하네요. 그래봤자 크게 예를 들면 리스크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드리블 하기도 매일 신경 써야 되고 포트폴리오가 20개가 넘어가는데 그걸 다 어떻게 거래를 하게 보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어떤 경우는 저도 바빠서 시간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시그널 체크를. 자,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각 종목별로 야,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잡아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52,000원 언더, 52,000원 뭐 여기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준다. 저도 여기 비중이 높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잡긴 잡았는데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눌림 들어오면 좋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서 잡아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촌 FMB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잖아요. 공정이 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드 시그널 나온 거라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왜 정리를 했냐, 왜 시그널이 안 좋다고 했냐, 뭐 일단은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것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내용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소급이 안 좋잖아요. 이게 잘 가다가 여기서 그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눌리면서 다시 잡아주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자리가 잡은 자리. 그러나 뭐 아마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교촌 FMB보다는 더 좋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다시 뭐 매수하거나 재공략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스윙 플레이를 해도 그렇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리하는 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거 하고요.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요것도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미 이제 중국 우리 그 뭐죠 요커죠. 예, 요커들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실적이 다음에 나쁘진 않은 건 예상치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냥 다른 것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 조금 넘게 수익이 났으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도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